영화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치하여 조목조목 씹고 뜯고 맛보는 시간, 영화탐구 정보 라디오 시즌2 영화 해치쇼 무비셰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시미 전문 고담, 발골 전문 정크입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 엔드게임, 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개봉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화 뒤풀이는 네네. 또 영화 뒤풀이 나름대로 풀었고요. 저희 세 명의 각자의 시선이 또 담겨 있는 네.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 고태민고 같은 경우는 영화를 그 마블 거를 다 챙겨보지 못해서 조금은 알지 못했으나 마지막에 재밌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드라마가 강조되어서 기존의 마블과는 좀 달라서 좋았다. 네. 뭐 그런 느낌이 있었고, 정크는 광광 울었다. 팬들에게 엄청난 선물을 가득 준 그런 울음이 터트러지는 그런 영화였다. 이렇게 저희가 했는데요. 영화를 지금 막 보신 분들은 달려가셔서 뒤풀이를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어벤져스 특집답게 네. 새로운 코너, 이건 단기적인 코너예요. 네네.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들려줘요, 먹여줘요, 떠먹여줘요, 정크님 이라는 코너입니다. 제가 무슨 요거트인가요? 자, 스포일러 있습니다. 자,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가 질문 형태를 이제 취하고요. 네네. 정크가 답변 들려주고 먹여주고 떠먹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 긴장되네. 여러분, 안 보신 분들은 나가주세요. 안 보신 분들은 나가주시고 저희가 다시 업로드 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핑! 스칼렛 요한슨이 가셨습니다. 네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정크도 놀라고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인구 절반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네. 관객이죠. 인구 절반이라고 그렇죠. 하는. 보였을 네네네. 분들이 거의 인구 절반일 테니까. 네네네. 자, 어쨌든 스칼렛 요한슨이 이제 가셨는데, 네. 아니 솔로 무비를 이제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보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 일단은 오리지널 6를 다 하차시키는 방향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은 하차하고 어떤 분은 다음 페이지에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스칼렛 요한슨은 이제 블랙 위도우로 솔로 무비가 준비되어 있지만 아마 프리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다. 네네네. 이번 영화에서도 언급된 부다페스트 사건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네네네. 프리퀄이라는 건 예전에도 저희가 무비적 부비적에서도 정크가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굳이 지금 마블 영화가 지금 줄이 서 있는데 프리퀄을 만들어가면서까지 소비를 할 구석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풀어주지 않은 이야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윈터 솔저랑 만났을 때도 내가 기억이 안 나냐라고 했던 장면도 있고, 아까 언급했던 부다페스트도 이제 그 어벤져스 1 때도 얘기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도 얘기하는 걸 봐서는 뭔가 이제 호크아이랑 만났던 계기나 이런 게 확실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솔로 무비를 통해서 이제 스칼렛 요한슨 그리고 블랙 위도우가 그 MCU에 공연했던 거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나올 만한 그런 기념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과거의 떡밥을 통해서 새로운 페이지에 나올 또 다른 그 떡밥들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과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디즈니가 마블도 있고 뭐 폭스도 있고 영화가 지금 나올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저는 솔로 무비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왜 나오냐? 뭐 이 마지막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뭐 빌런이 탄생한다든가 네. 어떤 캐릭터가 탄생하기 때문에, 혹은 어떤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솔로 무비가 굳이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양자역학을 통해서 과거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담아낼 수 있는 편이 아닐까 네.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음 질문 가볼게요. 대물림 받는 캐릭터들이 나왔습니다.
대물림 받는 캐릭터들 누구가 있었을까요? 공식적으로 이제 자리를 물려받은 건 샘뿐입니다. 그렇죠. 네, 팔콘 원작처럼 후대 캡틴 아메리카로 활동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팔콘이 아니라 이제 캡틴 아메리카로 불릴 수 있다는 거죠? 네네네. 팔콘 뭐 아메리카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캡틴 아메리카예요. 2대 캡틴 아메리카로서 활동하고 이제 어벤져스에서도 그 역할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거라서 뭐 이제 팔콘이라는 정체성에 캡틴 아메리카가 더해진 그런 느낌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캡틴 아메리카 나중에 검색하면은 2명의 캐릭터 나오겠네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코믹스에서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네네네. 코믹스에서 지금 캡틴 아메리카가 거의 세 갈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버키가 했던 적이 있었고, 근데 버키가 했던 캡틴 아메리카는 그냥 오리지널 캡틴 아메리카랑 거의 복장이나 이런 게 비슷했는데. 윈터 솔저. 네네네. 근데 이제 팔콘이 했던 거는 팔콘의 그 날개 슈트에 우리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나 이런 걸 다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모습이 되게 상징적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 방패를 주잖아요. 방패 그 원형 방패는 이제 그 2대 캡틴 아메리카인 샘만 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캡틴 아메리카 스티브 로저스가 다시 활동하게 돼도 다른 방패를 쓰지 그 방패를 가져와서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장례식에 또 할리퀴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이언맨을 뭐 이제 이어받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 할리퀴너가 와 있었다는 게 그냥 감동 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스파이더맨이 아이언맨을 대체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직 그러기에는 나이가 좀 많이 어려서 과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뭐 그런 걸로 나오지만 사실 피터는 그 메카닉 전공은 아니에요. 네, 메카닉 전공은 아니라서 그 아이언맨의 후대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있습니다. 네네. 다른 유튜버들은 또 이제 그렇게 가능성을 많이 제시를 하던데 정크님은 그게 아니군요. 네, 그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화학과 뭔가 그렇게 다르듯이 네네네. 분야가 다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아이언맨 대체자가 그냥 아이언맨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상황을 지금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이언맨은 그냥 아이언맨으로. 왜 아이언맨 지금 이제 이어폰 드시던 분들 그러면은 페퍼포츠는 가능성이 전혀 없나요? 페퍼포츠는 이제 스파이더맨 예고편 보시면 알겠지만 네. 페퍼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기업가로서 활동을 계속 하겠죠. 기업가로서 나오지만 네네네. 아이언맨으로서는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다른 가능성이 없나요? 저는 그 정말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그 레스큐 슈트는 다시는 입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영영 나오지 않을 캐릭터들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망자는 로키, 가모라, 블랙 위도우, 아이언맨인데 네. 일단 가모라는 2014년에 가모라가 현대로 넘어와서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해결됐죠. 해결됐죠.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온다고 그냥 봐야죠. 피터 퀼이 이걸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였고 또 같은 사람이니까. 네. 근데 로키의 경우는 또 불확실한데 일단 지금 현재의 타임라인에 로키는 죽었어요. 네. 하지만 또 다른 타임라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무슨 소리죠? 왜냐하면은 이제 에이션트 1이 그 얘기를 했잖아요. 현재 위치에서 타임스톤이 다른 데로 옮겨지게 되면 또 다른 루트가 생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벤져스 멤버들이 로키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이 테서렉트를 로키가 갖고 쳤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해결되지 않고 쳤기 때문에 못 잡으니까 그게 남아 있었네. 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이언맨하고 이제 캡틴 아메리카가 그걸 찾을 수 있는 시간대로 그냥 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로키는 어디론가 지금 간 거죠. 근데 지금 로키가 디즈니 플러스에서 드라마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이어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일부러 빼놨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로키 드라마가 로키의 어린 시절 뭐 이런 걸 그릴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발전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로키가 그 루트에서는 새롭게 빠져나갔다. 네, 그게 이제 확정적이죠. 그러면 갑자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갑자기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현 타임라인에서는 그냥 끝난 거예요. 또 다른 그냥 그 대체 우주가 생겨서 그러니까 평행 우주를 스피노프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넘나들 경우에는 또 나올 수도 있죠. 그 세계의 로키가 현재 세계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넘어올 수 있으나 우리가 알던 그 로키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군요. 네네네. 생긴 건 똑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요. 사실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 로키 발부하로 등장.
네. 네. 웃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입자 같은 경우도 이제 행크 피이 계속 만들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원하면 다른 시간대에 애들을 데리고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 마블이 영리하게 열어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페이지 한 6까지 됐는데 갑자기 이거는 해결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이러면서 딱 그 과거로 가서 2014년도에 아이언맨을 데리고 온다던가 아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이 시간 여행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는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영영 못 만난다기보다는 지금은 헤어졌지만 언젠가는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깔끔하게는 보이는데 그래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왜냐면 그렇죠. 과거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아하. 자, 조원 형님 감사합니다. 결국 마지막 패자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근데 비전 같은 경우도 지금 살아날 가능성이 있죠. 또 안 생겨요? 네, 아예 그냥 원자 단위로 분해했다고 이제 타노스가 얘기했기 때문에 그거는 없고 이제 지금 뭐 채팅방에 나온 것처럼 슈리가 일단 그 백업해둔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은 그 우리가 알던 비전은 아닐 수 있겠지만 비전 자체는 뭐 로봇으로서 살아날 가능성은 있죠. 옛날만큼 힘은 없겠지만. 그러면은 슈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네요. 거의 비스무리하게. 그때도 이미 이게 분리할 수 있을 거다. 근데 네. 오래 걸릴 거다라고 네. 했었고 그게 강제로 뽑혀진 거기 때문에 분리는 할 수 있었지. 근데 만들 수는 그러니까 분리해서 따로 어. 독립되게 살아가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음. 가능성 이미 그때 제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톤이 없어도 비전 자체는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비전이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하긴 생각해 보니까 그 인피니티 건틀렛도 그 만드는데 행성을 돌려가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금방 만들었단 말이에요. 아이언맨이. 그런 거 보면은 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아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거 제가 나오자마자 바로 물어봤던 건데. 네네네. 예. 그러니까 토르 역의 크리스 햄스워스 본인이 토르 3편이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다음에 후속작을 찍고 싶다라고 했기 때문에 4편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어허. 네, 타이카 와이티티도 이제 자기가 돌아오기로 했죠? 코르그 역으로 이번에 나왔지만 본인이 더 등장하고 싶으면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또 하겠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돈도 그리고 많이 벌고.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더라고 해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게 사실 제임스 건의 시나리오가 아니면 만들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제임스 건이 복귀하게 된 계기도 이제 가오갤 3를 만들기 위해서인데 이번 영화도 보시면은 뒤에 디렉터 네임에 그 제임스 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임스 건하고 다른 감독들하고 이제 그 루소 감독하고 그 설정해 놓은 어느 정도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토르가 가오갤에 합류한 것 자체가 일단은 그들이 그리고 있는 토르의 가능성 어디론가 뭐 가오갤에 합류를 하든 아니면 본인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따로 여행을 하든 뭔가의 그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에 다음에 굳이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아스가디언즈 오브 갤럭시가 아니더라도 네.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 등장할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네. 혹시 그러면 토르 4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거죠. 열려는 있는데 사실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토르 배우 안 바뀌었습니다. 그냥 살만 찌운 겁니다. 많이들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구나. 똑같이 생겼는데. 그대로입니다. 수염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후에 이제 빌런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네네. 이 타노스급 타노스급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네네네. 근데 타노스급 빌런이 또 있는지가 참 궁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페이지 4, 페이지 5 뭐 계속 쭉쭉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근데 타노스급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하, 지금 일단은 가장 유력한 후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접속자가 188명이네요. 와, 저는 역대 최고네. 무비시플 네. 역사상 최고네요. 네네네. 네, 말도 안 돼요. 일단은 제일 유력한 후보는 정복자 캉이라는 인물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정복자 캉. 네네네. 되게 그 70년대 애니메이션 이름 같은 뭐, 느낌이네요. 이름이 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지만 이 친구의 능력 자체는 네. 상당히 멋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적응력. 그리고 시간 여행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었던 네. 이 어벤져스 멤버들이 인피니티 스톤을 모았던 것처럼 이 친구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아 인피니티 스톤을 또 찾으려고. 이 친구가 모아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 친구가 다양한 능력을 지닌 부하도 있고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원래 원작에서도 어벤져스의 숙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정복자 캉이 제일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주를 배경으로 이제 세계관을 확장할 거기 때문에 이제 되게 잘 어울릴 거다. 그리고 이게 그 얘기가 제일 많았어요. 원래는 폭스 쪽 그 엑스맨 관련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 근데 폭스 인수해버렸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등장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가오갤 아까 전에 어떤 분들이 언급하셨지만 아담 워록도 등장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요. 아담 워록 네. 도치가 언제 나오는 네. 겁니까? 아담 워록은 제가 봤을 때 가오갤에서 먼저 풀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원작에서는 타노스와 대립했던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서 좀 빛나던 캐릭터인데 그게 사라진 지금, 그러니까 타노스가 사라진 지금 좀 그 의미는 좀 퇴색했어요. 대신에 가오갤 자체가 오리지널 요소가 많이 들어간 작품이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가오갤 3의 메인 빌런은 될 수 있어도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전체 시리즈를 그 아우르는 적이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 워록이 빌런이에요? 그러니까 빌런도 될 수도 있고 선역도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좀 그 힘이 강력한 만큼 왔다 갔다 하는구나. 네, 그 이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빌런화가 된 적도 있고 선역인 적도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죠. 굉장히 무서운 또 캐릭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주로 나간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캡콤 대 마블이라는 게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유 이거 재밌게 봤죠. 네. 슈마고라스라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슈마고라스. 네, 이 친구도 이제 지구를 한때 정복했던 뭐 그런 고대의 존재이기도 하고 우주에서 계속 증식하는 엄청난 그런 힘을 가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가 닥터 스트레인지 2나 3 정도의 빌런으로 적합하다라고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 왜냐면 그렇게 접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메인 빌런 나오기엔 너무 좀 작고 근데 이제 우주로 나갔을 때 당연히 만날 가능성은 크다. 슈마고라스. 네네네. 네, 그렇게 슈마고라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모르도도 당연히 나오죠. 모르도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마블 전략상 모르도 하나만 가지고 VS 시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도르마무도 다시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블의 특성상 저는 뭐 이렇게 다른 엑스맨 시리즈는 바로 합류시키기 어렵다라고 했지만 판타스틱 4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합류시켜도 이상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저는 그 닥터 둠이라는 캐릭터는 네. 아마 페이지 4에는 한 번은 등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MCU가 판포를 살릴 수 있을까요? 진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굳이 판타스틱 4 자체가 다 나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아까 말한 대로 닥터 둠만 잘 살려도 충분히 멋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네네네. 그 마블의 이제 정책을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빌런이 계속 소모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닥터 둠은 많이들 예상하는 것처럼 나올 거는 같은데 또 소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죽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와칸다처럼 왕국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폐쇄된 왕국 뭐 이런 식으로 느낌으로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거라서 네네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리빙 트리뷰널이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리빙 트리뷰널도 나올 가능성이 있죠.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 언급이 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들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네네. 셀레스티얼이 과연 나올까요? 셀레스티얼은 일단은 그 인피니티 스톤을 만드는 거에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네.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터널스가 앞으로 나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크리 종족이랑 스크럴 자체도 셀레스티얼들이 만들어낸 이런 창조주나 다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으로 등장하기에는 너무 우주적인 존재라서 어벤져스 멤버들이 상대하기에는 사실 너무 큰 적이고 네, 그 나중에 진짜 빌드업을 엄청 해서 그 다음 시리즈가 끝난 다음 뭐 이 정도면 모를까 너무 그렇게 우주적으로 확 키우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갤럭투스나 뭐 그 단계가 있는데 지금 여기 셀레스티얼하고 싸우게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언급이 되거나 등장은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오갤에 있는 노웨어 자체가 그 셀레스티얼의 머리고 그리고 이제 그 피터 퀼도
굳이 따지면 셀레스티얼의 피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셀레스티얼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좀 등장하진 않을까. 네, 그 정도만 예상되는 부분이죠. 혹시 원작에서 셀레스티어라고 싸우는 거는 혹시 봤어요? 본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싸워요? 나 그거 궁금하다. 아, 근데 마블 캐릭터들하고 싸우는 저는 그렇게 코믹스 많이 본 게 아니라서 못 봤고 그 베놈의 기원 때 제가 얘기해드린 것처럼 베놈의 기원이 되는 캐릭터가 그 셀레스티얼을 그렇게? 죽이거나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아, 네, 쉽지 않은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베놈의 기원이 됐던 친구가 네. 그 사람도 엄청 큰 거예요? 큰 건 아니고 힘이 좋은 그 거죠? 어둠 속에서 이렇게 그 칼. 무기를 얻어서 그걸로 죽인 거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이 크다 이런 건 아니고. 네. 아, 그러면은 요거는 엄청 기다려야겠네요. 네. 우리가 한 70대는 먹어야 저는 나올 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저희는 셀레스티얼이 그냥 백그라운드로 나올 수 있어도 음. 메인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웬만하면. 그렇군요.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마동석 씨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이 마동석 주연의 영화들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은가요? 일단 이터널즈 영화의 주연은 아닐 수도 있어요. 주연일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터널즈라는 영화 자체가 다양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그냥 팀업 무비이기 때문에 주인공이다라고 할 수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드렉스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많은 분량을 소화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그렇게 되고요. 생각하시는군요. 네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기존에 제작했던 드라마 인휴먼즈가 폭망을 했고 폭스 인수로 뮤턴트가 이제 합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인휴먼즈를 대체할 걸로 이터널즈를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터널즈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쉽게 얘기해서 신화 속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들 사이에서 신화적인 존재지만 이제 인간들을 피해서 자기네들끼리 내전이 한 번 있었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반은 우주로 갔고 반은 이제 지구에서 숨어 살고 있는데 그 나머지 반 우주로 간 사람들이 타이탄에 정착을 했고 거기서 이제 타노스가 또 나오게 되는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후에 이제 그 떡밥풀이 같은 거로 나오다 보면 이제 그렇게 연관성이 드러날 수도 있겠으나 네 이제 뭐 이렇게 이터널즈에서 마동석이 엄청나게 뭐 이렇게 메인은 아닐 수도 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터널즈 자체는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고 저한테도 그렇고 되게 안 알려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저도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요 정도 그냥 설정만 갖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냥 마동석 씨는 그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힘을 쓰는 캐릭터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터널즈에서 이제 동성애 캐릭터가 등장할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마동석 씨가 그 역할을 하게 될 수도 뭐요? 헤라클레스 이름이 맞나? 헷갈리는데 어쨌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니대요. 일단은 안젤리나 졸리는 확정졌어요. 근데 네. 저는 또 이제 잠깐 어차피 다 안 나온 거니까 네네. 가능성을 잠깐 제기해 봅니다. 네네. 지금 흑인이라든지 어떤 여성이라든지 네. 조금 더 이제 소수를 좀 더 이렇게 조명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시아계도 한번 다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계는 뭐 이따가 할 얘기였는데 네. 이렇게 꺼내 오시면은 그래요? 먼저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잘할까요? 네네네. 나중에 얘기하죠. 네네네. 네. 자, 그러면은 향후 페이지 4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현재 어벤져스에서 남은 멤버들이 이제 후속작이 나오지 않았던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먼저 스파이더맨을 시작으로 닥터 스트레인지, 블랙팬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앤트맨과 와스프 등의 신작이 대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터널즈 그리고 샹치라는 이제 쿵푸의 대가이며 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동양인 히어로가 등장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아이언 피스트라는 드라마가 폭망했기 때문에 그 아이언 피스트를 대체할 캐릭터로 샹치가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동양 쪽도 그렇고 이제 점점 그 블랙팬서처럼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이런 사회적 분위기 뭐 이런 걸 다 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샹치에는 루머지만 우리 그 화이트 폭스라고 그 우리나라 그 웹툰에 나왔던 네. 한국계 캐릭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소문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근데 또 중국에서도 개봉하잖아요. 어벤져스가. 네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고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래도 이제 또 엄청난 관객을 또 몰이를 하려면
뭔가 중국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창치 자체가 중국 캐릭터니까요. 네네 그런 걸 노리는 거겠죠. 한국인이 될 가능성이 조금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엄복동 씨가 한번 해봐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BC요? 네네네네네. 깜짝 놀랐네요. 네. 저 보지를 못해가지고. 엄복동 씨. 네.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네. 자! 자, 다음은 네네. 이제 어벤져스 사이즈의 영화들이 또 나올까? 요번에 인피니티 워 여러분들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저 별점 보니까 4.8점 줬더라고요. 그리고 4.9점 줬어. 그리고 요번 거 4.4점 줬었습니다. 이거 이 정도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 될까요? 일단은 어벤져스라는 타이틀이 아니더라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아까 전에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아마 다양한 멤버들로 팀을 바꿔가는 구성을 가져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성 캐릭터들이 한 번에 등장하는 장면을 그렇죠. 저는 괜히 넣은 게 아니라 그런 팀 연합을 이제 노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사회적 소수자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그 장르를 보여줄 예정이기 때문에 여성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그 어벤져스 현재 멤버들에서 조합을 바꿔가면서 팀업 무비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번에 나오는 사이즈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아니죠. 그거는 나오긴 나와야죠. 왜냐하면 페이지를 정리하려면 하나 큰 무비가 있어야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스타일을 바꾸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타이틀이 어벤져스일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채팅방에는 뉴 어벤져스라고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린 친구들이 나오는 영 어벤져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어벤져스가 나올 수는 있으나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아이언맨, 캡틴 아메리카가 이끌고 있던 어벤져스의 느낌은 이제 사라졌고 그 느낌을 더 이상 이어가진 않을 것이고 캡틴 마블을 중축으로 이제 우주적인 시나리오를 담은 뭔가 거대한 팀업 무비는 있겠으나 이제 어벤져스라는 타이틀이 반드시 나온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전 가능성이 또 있는 부분은 일루미나티가 제일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이언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언맨이 있지만 뭐 굳이 왜냐하면 이거는 일루미나티라는 그 모임은 이제 그 지구의 최고의 지성인들만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뭐 죽은 이후에는 또 다른 지성인 멤버를 이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셨죠? 뭐 네이머, 아이언맨, 뭐 닥터 스트레인지, 프로페서 X 등인데 이제 뭐 천천히 폭스 쪽에서 인수해온 이제 그 뮤턴트들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이머도 영화화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단독 영화 할 때만 이제 그 헐크처럼 뭔가 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헐크가 또 요번 영화에서 팔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아예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상이 되게 심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헐크 자체가 회복력이 워낙 좋아서 금방 회복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만약에 뭐 더 이상 힘으로써 활약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서 브레인으로서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전 그런 뭐 생각을 또 들었으니까 네.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드는 게 그 헐크가 계속 변신돼 있는 상태로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CG를 또 쓰기 위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래도 마크 러팔로가 기본적으로 연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그렇죠. 네네네네. 자, 뭐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또 드렸고 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정크가 네. 또 아는 데에서 정크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까메오 얘기 아까 있었는데 켄정 씨도 나왔었고 제가 까메오 얘기는 뒤에 정리된 게 있었는데 먼저 이거는 얘기해드릴게요. 네, 카메오로 이제 초반에 나온 호카이 딸 같은 경우에 루소 감독의 딸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5년 후에 캡틴 아메리카가 열었던 치유 그룹에서 안경 쓰고 떠드는 남자분이 이 네. 루소 감독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카메오들이 몇 명 나왔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뭐 제인 포스터나 뭐 여러 가지 마블 역사상 항상 등장했었던 캐릭터들 대부분이 나왔죠. 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그분이 안 나왔어요. 누구야? 닥터 셀빅. 셀릭 박사. 네, 셀빅 박사님이 안 나온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안 네네, 나왔나? 네네. 그랬나? 셀빅 박사님이 안 나왔어요. 나탈리 포트만은 전 재활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화면 재활용. 재활용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어쨌든 허락을 해줬으니까 나가는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앤트맨 돌아오게 하는 건 고양이가 아니라 쥐 아니었나요? 네, 구스 아니고요, 쥐입니다. 네, 네네. 쥐. 네, 안녕하세요. 아, 나 알았어. 뭐야. 나 알았어. 쥐가 구해준 이유. 월트 디즈니의 상징이 뭡니까? 쥐 아닙니까? 그래서 쥐를 등장시킨 거야. 걔가 미키 마우스야. 핑. 앞불사. 야래. 마블 제일 봐요. 245명 앞에서 지금.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근데 갑자기 257명 됐어. 아니 네. 지금 뭐 앤트맨 딸이 엄청 컸던데 이것도 뭐 의미하는 게 있겠죠 했는데 뭐 시간이 흐른 거니까요. 나중에 뭐 앤트맨 그 팀업 무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죠. 네네. 가뿐지. 네. 오늘 한 건 했네요 제가. 네네. 방송국적으로. 네. 하워드 더 덕은 제가 저번에 한번 영탐정에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 디즈니 플러스 영화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영화가 2편 남았습니다. 2편 남았는데 파프롬 홈이랑 그 다음 영화인데 연장 계약을 해야 MCU에서 계속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연장 계약을 못하면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톰 홀랜드가 아무래도 MCU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네, 계속 연장을 하지 않을까. 톰 홀랜드 의사가 중요한 건 아니죠. 소니의 그래요? 의사가 중요한 거죠. 아 소니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네, 소니가 지금 영구적으로 판권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이제 옛날에는 영화들이 몇 편 안 만들게 되면은 판권이 마블한테 귀속당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소니가 영구적으로 이제 스파이더맨에 대한 영화 판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소니가 허락을 안 해주면은 마블에서 지금 영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저번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너무 크게 망했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협의로 이렇게 같이 들어간 거지. 지금 소니가 발 빼면은 이제 더 이상 톰 홀랜드는 스파이더맨 활동을 할 수 있죠. 하지만 마블에서 출연하는 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죠. 베놈이나 이런 데 갑자기 나올 수는 있겠으나 지금 마블 MCU의 스파이더맨은 이제 소니가 진상 부리면은 더 이상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세계라는 게 같이 협업하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또 발 빼고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베놈이 워낙 잘 돼서 소니에서도 그 전까지 고개 숙이고 있었는데 고개 숙일 이유가 없어졌거든요. 네네. 그래요. 가모라 같은 경우에는 가오게 3에서 이제 앞으로 또 나오겠죠? 그렇죠. 네네네. 아마 처음으로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다시 한번 뭐 사랑에 빠지는 계기가 나온다던가. 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너 있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특집으로 자 정크의 마장동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하고서 좀 더 뭐 질문 같은 거 대답해 드릴게요. 아까 네. 질문해 주신 내용들이 여기 좀 많이 있어요. 처음부터 좀 타임라인대로 조금 한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유튜버 분들도 얘기하셨지만 일단 캡틴 마블의 쿠키 영상이 이 작품에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캡틴 마블 걸러도 되겠지라고 해서 안 보신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토니 앞에 나타난 캡틴 마블의 상황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런 것 때문인지 이제 그걸 공개를 했거든요. 그 마블 측에서. 아 그래요? 네, 캡틴 마블의 쿠키 영상을 공개했기 때문에. 언제 공개했어요? 나 뒤져봤었는데. 아 그게 이제 트위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공개를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토니랑 스티브가 처음에 나와서 이제 말싸움을 하잖아요. 네. 그때 얘기가 이제 어벤져스 울트론 때 벌였던 에이지 오브 울트론. 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벌였던 그 말다툼에 대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캡틴이 지는 것도 같이 지는 거야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피터를 잃은 토니가 워낙 그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이제 날카롭게 받아치는 내용이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자 얘기했는데 서운한 거죠. 서운할 수 있죠. 왜냐면은 그쪽에서 안 받아줬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고 안 좋게 됐으니까 열받을 수밖에 네.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로다주 많은 건 CG가 맞고요. 그리고 사실 이거를 에이지 오브 울트론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소름 돋는 부분이에요. 그 모든 멤버들이 패배하는 상태에서 딱 캡틴 아메리카가 그 아이언맨 손을 잡으면서 그 말 하거든요. 네가 우리를 다 구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결과적으로 아이언맨이 구했죠. 모두를 다 구했죠. 네. 네,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떡밥들 그리고 방패도 그때 깨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요번에 방패가 또 깨졌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런 게 대조되는 재미가 자꾸 있어갖고 네네네.
이게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페이지 3가 이제 이 엔드 게임이 마지막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이 엔드 게임 그러니까 페이지 3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나는 소름이었어. 엔드 게임이 그러니까 어벤져스 엔드 게임이 페이지 3를 마지막을 장식을 딱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하나가 더 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가 더 남았고 그리고 이게 그거에 관련된 후일담일 건데 그러니까 스파이더맨 그 파프롬 홈 예고편 때 이렇게 피터의 나이를 보여주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번에 5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지만 떠날 때에 비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나이 변화나 이런 걸 숨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 이제 어벤져스 타워가 팔렸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오스코프 그 이제 우리 그린 고블린이 그렇죠. 들어올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어쩌면 아이언맨에 대한 동상이나 뭔가 추모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팔렸다는 거야, 안 팔렸다는 거요? 팔렸죠. 그거는 홈커밍이 나온 거죠. 야, 그 정도 돈이 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자본인데. 거기에 보면 원래 소방수 아저씨들 이렇게 있는 그 동상이 있는데 거기가 어벤져스 뭐 동상을 바뀌었다던가 뭔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원작에서도 그렇고 이번 작품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스가르드가 이제 지구로 자리를 옮깁니다. 근데 이제 원작인 그 만화에서는 지구 상공에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노르웨이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 거기가 알고 보시면은 계속 그 토르 관련된 그리고 그 오딘 관련된 장소에서 항상 나왔던 그 트웬스브르크 그쪽이에요. 네. 근데 이제 라그나로크를 보시면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오딘이 그쪽을 가리키면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거가 회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라그나로크 3 그러니까 토르 라그나로크 보시면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구로 가자라고 했고 그 중간에 타노스를 만난 거기 때문에 절반은 죽고 절반은 구해졌을 때 그들은 계속 지구를 향해 가고 있었던 거죠. 네네네. 아니 이 정도면은 대본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는 이상 이거를 떡밥을 안 회수를 이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저도 얼마 전에 라그나로크를 다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상기했던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게 또 이제 이해가 됐던 부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웃으셨던 장면일 텐데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그쵸. 이제 헤일 하이드라라고 하는 장면. 네. 그러니까 다들 엘리베이터 액션 그 윈터 솔저에서 나왔던 그쵸. 그 액션이 나올 줄 알고 가슴을 딱 저도요. 와우 또 그 야, 명장면. 또구나. 야, 또구나. 하울구나. 근데 이제 딱 헤일 하이드라라고 하게 됐죠. 근데 그게 원작에서 모종의 사유로 캡틴 아메리카의 출신이 이제 하이드라로 나왔던 그런 에피소드를 패러디한 건데 그때 그 만화책 이슈가 나왔을 때 크리스 에반스가 되게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내 입으로 하이드라를 외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그 고민했던 뭐 그런 트위터도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네, 해버리게 됐죠. 네. 아니 재밌었어요. 그리고 패러디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너무 재밌는 장면이어서 그죠. 예,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과거 시점에서 캡틴 아메리카가 토니랑 같이 그 아르님 졸라가 있었던 그 지하 본부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엘리베이터에 있던 여성이 저도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11화에서 이제 그 소코비아 사건으로 토니한테 이제 아들을 잃었다 하면서 MIT 그 강연 끝나고 따지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더라고요. 네네네. 또 나오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그분이 젊었을 때 그리고 나중에는 그분이 늙어서 그 토니한테 이제 그런 사태가 있었을 때 따지던 네, 그런 내용이 이제 연결된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세심한 부분들이 다 요거는 잘 모르겠다 사람들이. 근데 토니 얼굴 보시면은 토니가 불편해하는 모습이 나와요. 토니가 알아봤어요. 네, 불편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니는 생각보다 알아보지 못해가지고 아이언맨 3에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었나요? 2였나요? 2여서 사람 못 알아봐갖고. 근데 그게 그 사건으로 캡틴 아메리카랑 갈라졌던 계기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신념을 바꾸게 된 계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만큼 또렷할 수밖에 없죠.
지금 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헐크가 이제 그 토니의 건틀렛을 쓰게 된 장면에서 사실 그 자막이 제가 봤을 때 좀 이해하기 불편하게 좀 번역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깔끔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마선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걸 좀 중첩된 이야기가 있어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은 그냥 그 인피니티 스톤에서 그 감마선이나 에너지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어벤져스 1을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 브루스 배너를 데리고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추적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여기서 이제 그 강한 감마선이 나오고 있었고 헐크 자체가 감마선에 노출돼서 변한 거기 때문에 감마선에 익숙한 자기가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나왔던 장면인데 그런 게 조금 잘못 연결돼 있어요. 근데 이해를 했었어가지고. 그렇죠. 그냥 이해가 결국 되는데 대사를 좀 어렵게 써놨어요. 그리고 그런 떡밥이 있었다는 거죠. 네, 사실 그런 거에 대해 전문가였고 그리고 어벤져스 1 때 그런 걸로 이제 어벤져스 멤버 거기로 데리고 온 계기가 있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캡틴이 멸리를 드는 장면 이것도 원작에서도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네. 그리고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이미 떡밥을 제공했었죠.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하는 자리에서 한번 쓱 움직였었기 때문에 그때 이미 토르는 조금 직감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떤 기운이 있었다. 네. 네, 근데 이제 감지하고 있었다. 시간이 또 흐르면서 고결함이 급상승하셔가지고 네, 정말 왕감이다. 네, 들을 수 있게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이 또 든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제인 포스터가 든 적이 있습니다. 아, 제인 포스터 자체가 토르가 된 적이 있습니다. 원작에서.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안 나올 거잖아요. 네. 아, 왜 안 나오는 거냐고. 비전도 들었죠. 맞아요. 비전도 들었다고요? 네네네. 비전도 고결. 그러네.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능숙하게 잘 다룬다는 거는 이제 우리 캡틴 아메리카가 무술 같은 거에 능통했기 때문에 그런 무기도 사실 잘 쓰는 거죠. 네.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요. 뭐 그런 거는 뭐 붕붕붕붕 돌리더만 시작하자마자. 군인이잖아요. 마샤라츠 그냥. 그리고 심심할 때 쓰는. 난 군인이었을 때 그런 거 안 배웠는데. 네,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원작을 따지고 보면 든 사람은 되게 많죠. 아, 그래요? 네. 근데 굳이 뭐 그걸 다 얘기할 필요가. 굳이. 네. 그리고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토니를 살린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정말 타임스톤하고 당신들의 목숨하고 재야 되는 상황에서는 나는 타임스톤을 선택하겠다라고 했던 분이 타임스톤을 넘겨주고 토니만을 살렸던 이유는 이제 그런 반드시 이기는 수에는 그가 필요했고 만나자마자 이제 토니가 그 이기는 수가 뭐냐 이거냐라고 했을 때 말해주면 안 된다 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말은 안 하고 손을 이렇게 올리면서 우와, you like a drink. 이때야 그 결심을 하게 되는데 한번 푸시를 해준 거죠. 네네네. 아, 그래요. 네. 뭐 검지를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또 유행 모션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채팅방처럼 그거죠. 어떻게 보면은 단 하나의 가능성. 이때야. 이때 아니면은 광고감인데 광고. 아니면 그거죠. 조금 채팅방에 나온 것처럼. 네가 죽으면 돼. 네가 죽어. 너야. 너. 이렇게 1데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모건 그러니까 이 아이언맨의 딸이 치즈버거를 먹고 싶다고 하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맨 1편에서 이제 토니가 구해졌을 때 가장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이 치즈버거였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이 아이언맨 1을 하기 전에 마약에 찢었던 생활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약을 끊게 된 계기가 치즈버거를 먹었는데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게 있어서 그 다음부터 이게 정말 마약을 끊어야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발적 PPL로 아이언맨 1 때 치즈버거를 먹는 장면을 넣은 거였는데 그랬겠네요.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채팅방에 나왔지만 저도 치즈버거 장면에서 또 한 번 울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키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일찍 나오셨을 텐데 마지막에 보면은 아이언맨 1 때 처음으로 그 동굴에서 슈트 만들 때 그 슈트를 이제 그걸 내려치면서 이렇게 피잖아요. 철을. 그래서 땅땅땅 하는 소리가 마지막에 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뭐 화장실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마지막까지 그걸 듣고 나오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운을 느껴라. 그렇죠. 그 아이언맨의 뭔가 그 시작과 끝, 뭐 채팅창에 나왔지만 아이언맨도 그런 이제 처음과 끝을 같게 하는 그런 이제
요소로 가져간 거기 때문에 네네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영화 뒤풀이는 그러니까 영화 후기 리뷰는 벌써 남겼어요. 이 카드에 아마 있을 텐데 네. 영상을 보시면은 저희가 영화에 대한 얘기는 했고 혹시 질문이나 네네네. 어벤져스 엔드게임 마지막 얘기를 좀 해보고 네.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수미상관 뭐 그죠 그런 거죠. 호크아이 도쿄에서 싸울 때 그 엑스맨이랑 겹치는 건 저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닐 것 아직은 같아요. 아닐 거예요. 아닐 네네네. 것 같고 3천만큼 사랑이 저거잖아요. 네. 저거 정크는 뜻 찾았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 못 찾아왔어요. 저는 저게 분명히 공돌이 속성인 뭐 이렇게 공업계이신 분들 죄송하지만 그 속성으로 하여튼 드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 3천의 의미를 제가 못 찾았습니다. 저도 찾고 싶었는데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네네. 경우는 이제 어린 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가 3천까지밖에 없어서 네. 3천이 제일 큰 숫자인 줄 알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뭐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그리고 최현범님이 물어보시는 건데 한국 3천만 관객이래. 대박. 그 네뷸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과거의 네뷸라를 미래의 네뷸라가 죽였다고 해서 그 미래의 네뷸라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그때 언급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거의 나를 죽였다고 해서 미래가 없어진다는 그런 건 백투더퓨처에나 나오는 거야. 네, 맞아요. 라고 해서 그런 언급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거기서 이미 준 떡밥인 거죠. 네,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모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과거에 있던 가모라가 돌아온 거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가모라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것이죠. 3천만큼 사랑한다. 3촌만큼. 3천만큼. 캡틴 아메리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하시다고 했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일단은 두 가지 가설이 있어요. 두 가지 가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로 간 캡틴 아메리카가 이제 패기 카터랑 그냥 같이 살면서 그 패기 카터가 결혼한 남자에 대해서 아마 언급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 극 중 내내. 네. 그래서 패기 카터랑 결혼을 해서 그 잘 살고 이제 계속 숨어 지냈던 거고 마지막에 그 장소로 돌아가서 이제 자신이 이제 정체를 고백하고 이렇게 했었다라고 이제 공개하는 그런 루트다. 이게 하나고 다른 루트는 그 똑같이 갔어요.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어벤져스가 시작되기 전에 돌아온 거다라는 뭐 얘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어쨌든 캡틴 아메리카는 자신이 그 빙하기에 그러니까 얼음 속에 잠들어 있을 때 패기 카터랑 살아보는 걸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언맨이 페퍼포츠랑 이제 결혼해서 딸도 낳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둘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던 것도 제가 보면 그런 걸 노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딸기뚜비님 후원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성 히어로 집합하는 장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나중에 여성 히어로들이 모인 여성 버전 어벤져스나 이런 거를 노리고 만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 전편에 인피니티 워에서도 넣었기 때문에 그런 여성 캐릭터들 간의 그런 조합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저도 재밌게 굉장히 재밌게 봤고 평점을 높게 줬지만 딱 그 장면이 좀 아쉬웠던 게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자연스럽지 않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성 여성이 뭔가 섞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성만 섞여서 뭔가 한다는 게 조금 부자연스러운데 멋있긴 했어요. 네. 네. 맞아요. 그 마지막 대사는 그 부인에 대한 얘기를 안 하겠다는 걸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가 그 패기 카터랑 만났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그 두 친구가 결과적으로 봤던 그 사람은 조카였잖아요. 그 샤론 카터랑 이제 그랬던 거였고 이제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사람은 그 과거의 패기 카터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숨긴 게 아닐까. 부끄러워서.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되게 조카와 이모를 다 이제 뽀뽀를 한 번씩 해본.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거죠. 맞아야죠. 네. 맞아야 돼. 고결하지 않은데? 고결하지 않을 수 야 고결하지 않은데? 고결하지 않을 수 있죠. 하지만 망치를 든 다음에 과거로 날아간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견했다. 그때까진 고견했다. 그때까진 고견했다. 네네네. 그래요. 알고 뽀뽀했어요. 샤론 카터랑 뽀뽀할 때는 이모인 거 알고 뽀뽀했어요. 네. 그래서 멸리를 못 들고 온 거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그 궁금해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스톤을 다 돌려주러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소울 스톤을 돌려주러 갔을 때는 필연적으로 레드 스컬과 만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네. 네. 그래서 막 그걸로 지금 많은 그 개그가 이어지고 있어요. 너는? 왜냐면은 그 레드 스컬이 만나면은 이제 그 얘기 하거든요. 막 너는 누구의 자식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 오브 누구, 손 오브 이반, 손 오브 뭐 했는데 딱 캡틴 아메리카 보자마자 손 오브 빛. 손 오브 빛. 뭐 이렇게 욕하게 되는 뭐 그런 게 있다. 이런 식의 그 농담이 지금 돌고 있죠. 그래요. 네네네. 재밌네요. 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게 나중에 그 원피스 보면은 네네네네. 앞에 첫 장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해설 좀 나눴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좋죠. 요즘에 그런 거 안 해요? 옛날에 단편 많이 만들었었는데 요즘에 안 만드는 것 같은데. 그 단편 마블 원샷 안 나오고 있어요. 요즘 안 나오고 있죠. 네네네네. 그런 걸로 하나 해줬으면 깔끔하게 좀 나올 텐데. 소울스톤 희생 의미가 좀 퇴색했는 것 같은데 어찌 보시는지라고 했는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게 그러니까 저는 그 두 사람이 그 부다페스트도 그렇고 계속 삶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됐던 서로 사랑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부녀 간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그 희생이야말로 되게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스칼렛 요한슨 그 블랙 위도우가 멤버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게 자꾸 언급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희생만큼 큰 건 없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그런데 요번에만 좀 강조됐지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게 보시면은 11호 때도 캡틴 아메리카가 힘들 때 와서 다른 법적인 그러니까 뭔가 대립하는 관계를 떠나서 이제 그 위로해주고 하는 거는 블랙 위도우밖에 없었어요. 점차적으로 그 변하는 게 나오거든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11호 하면서 점점점 블랙 위도우가 그 가족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게 강조되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서사가 그래서 이제 그 어벤져스 1 때부터 지금까지 본 사람들과 보지 않았던 사람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딱 그런 거죠. 네. 저기 있다. 어떤 거요? 위에 거. 바로 위에 거. 과거의 네뷸라가 돌아오려면 피입자가 필요하고 타노스 우주선도 돌아오려면 피입자가 필요해서 두 개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과거의 네뷸라는 돌아올 그 카트리지가 있었어요 이미. 왜냐면 그 미래의 네뷸라가 갖고 있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타노스한테 주는 장면이 있죠. 거기서 복제를 했거나 그리고 그 보시면은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총 4개를 피입자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 갈 때 분명히 쓰고 올 때 있기 때문에 2개가 남아요. 그럼 그 2개 남은 거를 거기서 훔쳤다.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셌거든요. 혹시 이거 중요한 떡밥일지 몰라가지고 하나 둘 셋 넷 4개 딱 4개더라고요. 2개가 남으니까요. 닥터 2에서 에이전트 1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귀신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백승진님이 말씀하신 거 맞아요. G가 앤트맨을 불러온 게 맞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농담을 하세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봤던 단 한 가지 이기는 수가 G가 그걸 누르는 수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하나는 다 갖다 붙이면 되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G는 자꾸 미키마우스를 빌려고. 미키마우스 디즈니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캡틴 마블은 고양이 엔드게임은 G. 그렇죠. 구만해. 근데 앤트맨 개미는 어디 갔죠? 앤트맨 개미 그죠. 그거는 떡밥 해수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개미의 수명이 5년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고서 10년 살고 막. 토르 망치 2개는 합쳐진 게 아니고요. 망치 멸리르는 갖다 줬죠. 개미도 반응이 준 건 아니고 마지막에 커다란 개미가 드럼 치는 장면이 그때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들 그 얘기가 있죠. 자, 여러분 질문은 요거 방송 끝나고 한번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은 마쳐야 되니까. 자, 무비 셰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어벤져스 엔드게임 특별편으로 가져왔는데요. 특집편으로 갖고 왔는데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저희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담이었고요. 정크였습니다. 그럼 또 오세요. 둘, 셋.